저는 40대 중반 아주마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 있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저도 결혼할 때는 남편만 보면 좋아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할 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을 못 만들어줘서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평화로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고요. 지금은 솔직히 속 썩이는 시댁과 남편 꼴을 안 보고 사니 왜 진작에 이혼 안 하고 참고 살았나 그게 후회가 됩니다. 효자 아들 밑에 효부 없다고 하죠. 제 남편은 효자였는데 자기네 부모만 챙기는 효자였어요. 게다가 저한테 자기 부모님 효도까지 강요하는 사람이었죠. 시부모님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대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왜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이혼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결혼하기 전 제 직업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지만 인서울 알만한 대학을 나왔고 수학 강사로 한창 일할 때는 수입이 꽤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서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학원 일이 저녁에 늦게 끝나다 보니 아이 키우면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현대식으로 예단 예물 다 생략했고요. 시댁에서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시댁에서 받은 거 없었습니다. 사위돌이 바란 거 아니고 오로지 딸인 제가 이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정에서 5천 정도 받고 나머지는 저희 돈 합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평범한 월급쟁이보다야 훨씬 잘 번다 하지만 결혼 초만 해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돈이 많이 없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차차 잘해드리는 걸로 갚자는 생각이었어요. 연애 때만 해도 시댁분들은 제게 험한 소리 안 하셨죠. 그냥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고요. 근데 자기 집안 식구 됐다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상견례 이후부터 시댁 갑질이 시작이더군요. 저를 처음 본 날 하셨던 말씀이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이상 이혼은 없다. 우리 집안에는 이제까지 이혼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우리 아들한테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니 앞으로 명심하고 시댁에 며느리로서 할 도리 잘해줬으면 해. 나랑 네 아버지는 사람 사이 도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 집 가풍이니 잘 새겨들어라.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네요. 무슨 개똥 철학인지. 이혼은 부부 사이의 일인데 그걸 왜 시부모님이 안 된다면서 결혼할 때부터 규칙이랍시고 정해두는지 말이에요. 결국 지키지도 못하는 규칙이었지만요. 그때 싫다고 말 안 한 게 열받아서 아직도 저는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상견례 하던 그날부터 결혼해서 10년이 넘도록 저에게 또 저희 친정에게 배려심이라곤 1도 없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동생 때문에 서운한 것들이 많았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필터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매우 무례한 스타일이셨습니다. 시동생은 본인 위주로 매우 이기적이거든요. 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결혼했는데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간섭이 좀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살이 찌면 살쪘다고 뭐라 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나면 트러블 났다고 뭐라 하고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하면 연락 없다 서운해하시고 맞추기가 참 힘드신 면이 많았고요. 결혼 초에 생신 때 며느리가 차려드린다고 음식 장만하면 맛있다,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었고요. 시동생네 부부보다 훨씬 많은 용돈을 드리는데도 명절 때 전부 치면 시동생네만 맛있는 음식 잔뜩 챙겨주시고 온갖 좋은 혜택 편의는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고 식구들이니까 잘해보자.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작은 종이를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 조카들, 그리고 제삿날이 빼곡히 적힌 종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착한 며느리병 걸려가지고 시댁에 잘해드려야겠다는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 타 지역입니다. 당연히 주말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시댁에 갔고요. 어른이고 옛날 분이시니까 뭐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 흘려들었습니다. 제사 가져가라, 연락 자주 해라, 자주 방문해라, 뭐 사와라 등등 이런 건 그냥 기본 옵션이었죠. 결혼 초라 시댁에 행사만 있으면 저희를 부르셔서 갈 일이 많았는데요.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제사, 시동생 생일, 고모님 생신, 정말 챙겨야 할 날이 왜 그리 많은지 결혼 초반에는 이게 맞는 건가 생각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했어요. 저희 친정에선 시부모님께 작년 김장철에도 김치도 해서 시댁에 드리고 밑반찬이나 국거리도 저희 친정엄마가 다 해서 가끔씩 시댁에 챙겨주시는데 시댁에서는 제 친정에서 몇 번 계속 해주니까 받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속상했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시댁 부모님 챙겨드리라고 수박이랑 과일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과일이 제 입에는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시댁 가족들 다 먹는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박이 뭐 달다고 그러냐, 달지도 맛있지도 않은 걸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맛이 없어도 사돈댁에서 보낸 정성을 생각해 맛있다 하지 않나요? 그날 너무 열받아서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얼마나 우리 친정집을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오냐? 라고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이다 라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화내는 저를 보고 이성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저 딸이 예쁨 받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매번 당연한 듯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런 소리나 듣고 있는 게 화가 나서 나중에는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게다가 무슨 놈의 밥은 그렇게 주말마다 같이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특별한 날이야 뭐 비싼 거 먹을 수도 있죠. 그런 날이 아닌데도 남편은 시댁이랑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비싼 것만 골라서 예약을 하고 계산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시동생네도 결혼을 했는데 왜 매번 와서 얻어먹기만 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얄미웠어요. 결혼 초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 저희도 아이가 태어났고 항상 시동생네도 가족끼리 모이면 형이 계산하는 걸 당연하듯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녁 먹으러 가자는 곳이 1인당 4만 원짜리 뷔페였습니다. 가족들 6명만 가도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도 남편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는 시동생네도 같이 보내서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 거기도 결혼을 했는데 매번 이렇게 당신만 계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당신 혼자 버는데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나도 생활비 쓰기 빠듯한 거 당신 알잖아. 이번 달 외식값만 벌써 60만 원이야. 국가 식사비 얼마나 한다고. 동생 살기도 힘든데 보태라는 소리를 해. 당신 돈으로 내는 거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맨날 사는 것도 아닌데 속 좁게 굴지 말라고. 네 돈 내는 거 아니니 가만히 있으라 하길래 일단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고 남편 돈으로 자기네 식구 밥 사주는 게 뭐 어떠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자기네 집에는 그렇게 돈 안 아끼고 쓰면서 저희 친정집에는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니 그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생신 때, 어버이날 때 단돈 10,000원도 따로 챙겨준 적도 없고 하다못해 중국집 가서 밥 사드린 적도 없고 어버이날 저희 친정집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사람이 6명이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뷔페를 가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것뿐이었겠어요?
부모님 생신은 더 잘 모셔야 한다면서 1인당 15만 원 넘는 호텔 뷔페에서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속은 뒤집어졌지만 뭐 자기가 잘 버니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걸 제가 말해봤자 싸움만 하게 될 것 같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희 친정집에는 자주 가는 편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한번 친정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사위인 자기가 계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처음 몇 번은 그렇다 칠 수 있죠. 근데 매번 식사하고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로 사라지거나 자기는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겠다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딸한테 밥 사주고 싶다고 오히려 먼저 계산을 해주실 때가 더 많았고요. 저는 그때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한테 기본적인 자식 노릇도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만날 때는 식사는 우리가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장인어른이 아직 돈 버시잖아. 이상하게 당신 내서 돈 쓰는 건 지갑이 잘 안 열리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돈 쓰는 건 아깝다는 소리였죠. 당신네 식구들한테는 돈 100만 원 쉽게 쓰면서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하면서 돈 1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렇게 서로 집에 돈 쓰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나도 일 다녀서 우리 집 챙길 거야. 당신 그런 마음이었는 줄 몰랐네. 내가 당신하고 똑같이 우리 집만 챙기고 당신 집 안 챙기면 당신은 기분 어떨 것 같아? 너랑 나랑 같냐? 결혼하면 아무래도 시댁 쪽을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군요. 제가 서운한 건 우리 친정을 잘 안 챙겨줘서라기보다 그냥 우리 집에 인색하게 구는 남편의 그 속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의 그 속마음을 안 그때부터 이혼을 준비해도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같이 살아보려 애까지 둘 낳은 제가 등신이었네요. 결혼 전엔 자기 집에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의 태도였어요. 솔직히 눈물나게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형제라도 많으면 다른 형제라도 믿고 있겠지만 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남편은 자기 집만 날이 갈수록 챙기고 날이 갈수록 저희 친정에 소홀해지더니 나중에는 무시받는 것 같은 일도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날이었는데요. 결혼해서 한 번도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 적도 없고 해서 그때는 엄마 생신 하루 전에 가서 식사도 하고 하루 자고 내려올 생각으로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마지못해 알았다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지만 저는 못 본 척했죠. 엄마한테 외식할 거니 음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친정에 갔더니 이미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엄마 본인 생일에 딸한테 생일상을 받긴커녕 이렇게 자식 먹으라고 음식을 해놓으신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 용돈이라도 두둑히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따로 마련한 봉투도 드리고 따로 조금 더 보태서 엄마 통장에 이체해드렸습니다. 사실 엄마 용돈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남은 거 모은 걸로 드린 거였어요. 엄마 생일 며칠 전에 남편에게 넌지시 용돈 드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생활비 주는 걸로는 뭐 하길래 너네 부모 드리는 용돈까지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서 알았다 하고는 제가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드린 거였죠. 근데 제가 남편 눈앞에서 엄마한테 사위가 주는 거라고 하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뭐 자기가 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배 터지게 먹고 쉬다가 한 잔도 하고 다음 날까지 먹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남편은 잠자리 바뀌어서 잠도 잘 못 들고 새벽까지 못 자고 잠도 설치더군요. 다음 날 엄청 피곤해하고 얼른 집에 갔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집에 가자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먼저 안 했죠. 피곤하면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 방에서 쉬라고 떠밀어 쉬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 자기도 좀 눈은 부치는 것 같긴 했는데 좀 안절부절 못해하고 딱 제가 시댁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하길래 저는 속으로 엄청 고소해했죠.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아주 천천히 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니네 집이라 편한가 본데 나는 지금 속도 안 좋고 잠도 못 자서 너무 피곤해. 다음에는 가급적 자고 오는 건 하지 말아야겠어. 우리 집에서 하루 자는 게 그렇게 불편했나 봐. 이제 내 입장도 좀 이해가? 나도 당신네 집 가면 되게 불편해. 밥도 안 넘어가고 종일 서서 일만 하니 피곤하다고. 앞으로 우리 친정에서 잘 일 없는 대신 나도 당신네 집에서 되도록 자고 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하자. 저는 이때다 싶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네. 당신이랑 나랑 입장이 같아? 너는 시집 온 사람이 시댁 가서 그 정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길래 며느리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은 왜 사위노를 안 하는데 우리 집 가서 당신이 설거지를 했어, 청소를 했어. 당신은 처가에 뭘 할까 고민해 본 적이나 있냐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갔다고 다음부턴 안 자고 오겠다는 소리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부모님은 너네 부모님보다 형편도 안 좋으시잖아. 나이도 더 많으시고. 그러니 당연히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아버님은 아직도 일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용돈까지 챙겨드려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댁부터 챙기게 되는 거야. 당신 주위를 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는데? 당신네 집 도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며. 그 도리가 우리 친정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보네. 엄마 생신날 용돈 드리는 것까지 아깝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나도 친정보다 시댁 더 챙기는 걸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나는 당신 그 마음 씀씀이가 서운한 거라고. 저한테는 있는 돌이 없는 돌이 다 챙겨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건지 이제는 서운하다 못해 우리 집을 무시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혼하기 2년 전쯤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저는 이 어버이날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을 시댁 먼저 챙기느라 한 번도 제 날짜에 친정 부모님께 어버이날을 챙긴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전화로 때우거나 용돈만 제가 따로 보내드리거나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해 어버이날은 기필코 남편과 따로따로 가는 한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뒀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한테 꼭 갈 거야. 당신 부모님은 전날 가서 챙겨드리자. 난 전날 부모님 댁 가서 동생이랑 술 한잔하고 하루 자려고 그랬구먼.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집에 들렸다가 출발하자. 그럼 너무 늦어서 못 가. 하루 자면 그 다음날 어머님이 밥도 먹고 가라고 하실 텐데 언제 출발하냐고. 시댁서 안 자고 집에 올 거니 그렇게 알아. 저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전날에 시댁에 간 남편은 제 말을 잊은 듯 아주 질펀하게 술을 마시더군요. 12시가 넘어도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애들 데리고 먼저 가겠다 하니 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자고 갔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출발해야 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술 먹느라 정신없는 남편 뒷덜미를 잡고 오다시피 억지로 일으켜 거의 끌고 오다시피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친정에는 다음에 가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 휴가 내고 하루 쉬는데 쉬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한 소리 하셨지만 대꾸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오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친정 가겠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온 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저한테 말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출가 외인이란 말 모르냐? 니네 부모님 생신에 명절에 다 챙기면 됐지 어버이날이 무슨 대수라고 이 야단이야. 뭔 놈의 집구석이 시집간 딸을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오라 그래? 호적파간 딸 없는 셈 쳐야지 왜 오라가라 하냐고. 나한테 앞으로 니네 집 가는 거 강요하지 마. 솔직히 가기도 싫고 마음 주기도 싫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 했다니 말은 똑바로 하자. 그건 당신 부모님이지. 나는 뭐 당신의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우리 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자기 부모 나쁘게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 없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보고 싶은 딸 보는 것도 눈치 보면서 말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다투고 친정집에 가서는 부모님 앞에서 얼굴이 잔뜩 부어서는 아빠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더니 식사가 끝날 때쯤 혼자 차에서 기다리겠다며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땐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나 지금 화났다 티내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무슨 사춘기 중학생이 하는 행동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니까요. 오랜만에 사위 와서 반가워하신 엄마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사위가 휙 가버리니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이랑 혹시 싸웠니? 아님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다니?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 오랜만에 와서는 식사만 하고 그렇게 가버리고 매번 김서방은 그렇게 쌀쌀맞니? 그리고 이제 너희도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김서방은 매번 그렇게 네 아빠한테 밥값을 내게 하고 그러는지. 서운하게 듣지 마. 사위한테 꼭 얻어먹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장인 장모한테 식사 한번 사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든. 엄마 미안해. 사실 가기 전에 좀 다퉜어요.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줄 몰랐어. 딸, 혹시 엄마한테 뭐 말 안 하고 그런 거 없지? 엄마는 네가 애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래. 근데 만약 또 힘든 거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말해야 한다. 엄마도 너무 서운하셔서 저한테 한마디 하신 거였지만 딸이 혹시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에 엄마 마음을 아는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암튼 그날 이후 남편과 냉전을 한참 했어요. 서운한 걸 넘어서 솔직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 생활비도 눈치 주는 것 같고 전업주부인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말도 툭툭 뱉고 그러길래 더 이상 전업주부로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날이 갈수록 자기 집만 챙기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 남편이 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여차하면 남편 그까짓 거 내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어느 정도 컸다 싶어 학원 강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40대 초반이다 보니 학원에서 찾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살고 있는 집에 공부방을 차리기로 했죠. 남편한테 집에 공부방을 좀 차리면 안 되겠냐 얘기를 했더니 무시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오겠냐면서요. 내가 결혼 전 나름 잘 나가는 학원 강사라는 걸 몰랐나 봐요.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아냐고 하고 싶으면 해보라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데다 단지 세대수도 꽤 되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라고 했으니 저도 본격적으로 공부방 오픈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교육청에 신고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홍보도 하고요. 근데 처음 오픈했을 때 2주 만에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3개월 정도를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해도 애들하고 가라고 하고 저는 안 갔어요. 바쁘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주말에도 수업을 잡았고 공부방이 단지 안에 소문이 나서 학생을 대기자까지 받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매일 상담하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수업을 했는데 학생도 많아지고 돈이 벌리니 힘들어도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일은 한다는 게 시댁에 못 간다는 핑곗거리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돈도 불려갔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죠. 근데 안부도 묻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나랑 네 아버지 결혼기념일 몰랐니? 아들이고 며느리고 아무도 안 챙겨주니 너무 서운하더라.
어쩜 너는 몇 달을 한 번도 오지를 않니? 왜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을 며느리가 챙겨야 되나요? 아들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하시나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해. 너희가 결혼했고 집안에 여자가 들어왔으니 네가 자잘한 시댁일을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못 챙기는 걸 왜 며느리한테 챙기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집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안 챙기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결혼기념일 알겠어요. 어머니, 저 지금 수업이 있어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기지도 않으시면서 저한테만 강요하시는 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댁 행사에는 시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당일 연락만 드렸어요. 남편이 가자고 했지만 주말에 수업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기타 여러 기념일에도 사위돌이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부모님 제가 못 가고 남편하고 애들만 간다 하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며느리돌이를 제대로 안 한다면서 전화로 야단을 치셨죠. 똑같이 해줬는데 왜 노발대발일까요? 아들이 처가에 못하는 걸 알면서 내버려 두지 말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아들은 처가에 함부로 해도 괜찮고 왜 제가 안 가면 며느리돌이를 운운하는 건지 정말 그 집에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아무튼 그 후로는 시댁 식구 그 누구의 생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생신도 남편이 말해주기 전까지 안 챙겼습니다. 시댁 제사도 남편이 말해주기 전까지 모르는 채로 있었어요. 남편이 내일 제사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 모인다고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 나중에는 포기했는지 어디 간다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남편도 불만이 쌓여갔겠죠? 그래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전처럼 시댁 식구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 친정은 홀대하는 게 당연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부모는 내가 챙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쯤 저는 월 수입이 500을 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니 정말 남편한테 큰 소리도 치게 되더군요. 저는 시댁에 안 가고 안 챙기는 대신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해드리고 싶었던 걸 하나하나 해드렸습니다. 50만 원씩 생활비도 드렸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서 같이 여행도 가고요. 나중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서 적금도 들었습니다. 아마 설날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편이 이번 설에는 자기네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번 설에 애들 데리고 친정 갈 거야. 온천 모시고 가려고 예약 다 해놔서 당신은 어차피 가기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겨드려. 당신 돈으로 용돈 드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길 테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는 친정 부모만 부모냐? 시부모도 여행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사람이 당신이 언제부터 돈 벌었다고 네 돈 내 돈 따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보내드려 한마디 했더니 결혼한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결혼해서 우리 집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한 건 당신이야. 처갓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도 당신이고 난 당신 뜻대로 해주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당신네 집 안 가는 것 때문에 불만인가 본데 나는 그냥 당신이 우리 집에 한 것만큼 똑같이 한 거야.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같이 벌면 우리 가족 재산을 불리던가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너는 왜 너네 친정 부모님한테 그렇게 돈을 쓰냐? 나 당신한테 생활비 안 받고 있는 지 한참 된 거 알지? 당신 돈 우리 부모님한테 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내 돈에는 신경 꺼줄래? 그날 그렇게 다투고 나니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참 변하기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제가 자기를 협박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애 둘 잘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 좀 번다고 이제 헛바람이 들었냐고 막말을 해댔죠. 솔직히 남편이 그럴수록 이혼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아시게 될 거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엄마에게 이혼할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혼 못하게 말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거니 너 혼자 힘들지 말고 꼭 말해. 인생 짧다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생각보다 길어. 굳이 힘들게 버텨가며 살 필요 없다. 엄마가 살아보니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준비를 차근히 해나갔습니다. 운영하는 공부방에 학생들이 많아져서 집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친정과 상의했더니 엄마가 적금 부은 돈을 빌려주시겠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저는 모은 돈을 좀 보태서 조그만 교습소 자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때쯤에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어가는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본인 앞으로 대출도 막 받고 애들 학원비는 남편이 내줬는데 그것마저 힘들다 소리를 하더군요. 일이 잘 안 되니 돈이 필요했는지 저한테 모아둔 거 있으면 좀 달라 하길래 학원 인수하는데 다 써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당신한테 못 줄 것 같다고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배부르게 무슨 이혼 타령이냐면서 펄펄 뛰더군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이제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나 본데 이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혼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부부지간에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 난 당신하고 당신 시댁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의 집에 할 도리 못한 건 없었어. 잘 생각해보면 당신도 알 거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 난 이미 당신하고 갈라설 결심했고 애들도 내가 키우고 살 거야. 그래서 학원도 인수한 거고. 서류는 이미 다 해놨어. 당신이 도장만 찍어서 법원에 내기만 하면 돼. 너네 집안은 너처럼 이혼을 우습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당신 친척 언니도 이혼하고 집안이 그 모양이지. 너네 부모도 너 이혼한다니까 그래 얼른 해라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제 이혼한 사촌 언니를 소환하며 친정 식구 욕하는 말을 하길래 거기서 저는 완전히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얘기하는데 대체 제 친정 식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저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도 불사할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는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쩜 사람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지 거기서 제 가족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를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끝까지 너네 집안이 이상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자기 잘못은 하나도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혼하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자 남편도 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을 팔아야 하니 당신도 부모님한테 말해서 시댁으로 가서 살던지 돈에 맞게 지낼 곳을 구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에 이혼한다는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집안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남편은 싫다고 하며 그 후 한 달간 남편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자기도 지겹다면서 다 끝내자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남편과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되도록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집 문제며 아이들 학교 문제며 해결할 것들이 참 많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미안하다며 지금 자기가 많이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잘 뭉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길래 미안하지만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까지 남편이 얼마나 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저보다도 못 버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돈 벌 때는 저를 전업주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돈벌이 줄어드니까 제 돈이 아쉬웠나 봅니다. 미안하다는 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죠.
그저 그 상황만 모면하고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 하는 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것도 결혼해 살면서 확실히 알았고요.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혼 안 하면 평생 또 그전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애들이 있으니 저도 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괜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매일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애들한테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기로 했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인수한 학원도 자리를 잡아 선생님도 늘려가며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저는 이혼 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듯합니다. 근데 남편이요. 절 그렇게 전업주부라고 무시하고 우리 친정도 우습게 알던 사람이 일하고 들어와도 집에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이도 없으니 힘들었나 봐요. 자기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니 챙겨줄 일도 많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제야 마누라의 소중함을 느꼈나 봅니다. 뭐 이혼하면 효도도 내 눈치 안 보고 잘하고 재혼도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쉽나요?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인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 재결합을 요구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거절했죠. 지금 아이들과 맘 편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시 불행한 삶 속으로 제가 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냐면요. 전 이제 명절이 정말 신납니다. 이혼한 지금은 친정에 애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도 지내고요. 저희 조상님들이 저 보러 오시는데 외동딸인 제가 빠져서야 되겠어요? 자기 집 조상은 자기가 지내는 거라고 애들한테 꼭 교육도 시킵니다. 이혼을 하고 보니 결혼은 절대 종살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집안이 만나 한 가족을 이루려면 한 사람에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 하는 거죠. 힘들었던 제 이혼 얘기를 이렇게 보내게 된 건 지금도 부당한 상황에 모욕적 말을 들으면서도 경제적 독립이 두렵고 또 아이에게 미안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조금씩 바뀌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돈이 좀 없더라도 성실하고 인격만 제대로 박혔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돈이야 같이 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바깥일 편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내가 애 케어하고 집안일 하며 고생한 것도 포함인데 자기 혼자 고생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사회적 시선과 아이들도 걱정이라서 그냥 이번 생은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하나 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돈도 벌며 아이들과 잘 살아집니다. 남편이 많은 걸 바라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해보세요. 이혼이 엄청난 감정 소비를 하고 그 과정이 진짜 힘들지만 그 후엔 마음은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500년 살면 모르겠는데 길어봤자 80살이거든요. 그만큼 짧은 인생이에요. 다들 짧은 인생 마음 편히 사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